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아이폰 11의 카메라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트 10 플러스는 후면에 맨 위 렌즈가 초광각 1600만 화소, 조리개 값이 f2.2고 화각이 123도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11의 후면 아래에 있는 것이 울트라 와이드 렌즈인데요. 노트 10 플러스의 초광각과 같은 것입니다. 이 렌즈가 1200만 화소, 조리개 값이 f2.4입니다. 화각은 120도고요. 일단 스펙상 노트 10 플러스가 화소도 높고 화각도 조금 더 넓고요. 그리고 밝기도 노트 10 플러스가 더 밝은 것으로 나오네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길고 짧은 것은 되어봐야 한다는 거. 실제로 초광각으로 찍은 사진인데 색감이 저 개인적으로는 노트 10 플러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잡초들의 색감이나 흙의 색감이 노트 10 플러스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실내에서 찍은 사진인데 화각이 아이폰 11이 더 넓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고 화질로 찍으려면 4:3으로 찍어야 돼서 아이폰 11이 4:3인데도 불구하고 더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아이폰 11이 왜곡이 조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 점원 사진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DSLR 카메라의 초광각 렌즈도 왜곡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광각 메인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부터 보면 1200만 화소의 조리개 값이 f1.5 그리고 f2.4로 가변 조리개를 사용합니다. 평상시에는 f2.4로 사용하다가 어두워지면 f1.5 조리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광학 이미지 흔들림 보정 기술인 OIS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반면 아이폰 11의 와이드 렌즈는 1200만 화소의 조리개 값이 1.8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서 보면 광각 렌즈와 같은 것이죠. 조리개 값을 노트 10 플러스의 중간 값으로 설정해 놨는데요. 아마도 평상시와 어두울 때를 모두 커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OIS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두 모델 모두 큰 색감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은 약간 역광인데 노트 10 플러스가 역광을 조금 더 잘 해소하는 느낌이 듭니다. 새 둥지 밑으로 건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반면 아이폰 11은 약간 어둡게 보이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찍은 사진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인데 색감 차이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릇을 찍은 사진도 그렇고 와인을 찍은 사진도 전체적으로 색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확실히 아이폰 11이 뛰어납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정말 잘 나오고요. DSLR로 비싼 렌즈로 찍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진은 그냥 사진 모드에서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뒷배경 흐린 것이 예사롭지 않죠. 반면 노트 10 플러스는 그냥 평범한 사진 그 자체이고 아이폰 11처럼 뒷배경을 흐리려면 라이브 포커스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어보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는 따로 음식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 때문에 그런지 색감 자체가 예쁘게 잘 나옵니다. 반면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음식 모드가 따로 없고요. 찍으면 색감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고기를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내부가 약간 어두웠는데요. 이럴 때는 빵을 찍은 사진보다는 색감 차이는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야간 모드가 따로 있고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모드 자체가 따로 야간이라고 있어서 밝은 곳이든 어두운 곳이든 야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곳에서만 좌측 상단에 야간 모드 표시가 나타나고 노출 시간도 함께 나타냅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노출 시간이 어두움의 정도에 따라서 가변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편했거든요. 반면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노출 시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노트 10 플러스만 있고요. 아이폰 11은 프로 이상만 있어서 그냥 한번 사진만 보고 가실게요. 화분을 찍은 사진인데 색감이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어느 정도 확대해도 크게 일그러지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노트 10 플러스는 광각뿐만 아니라 초광각 그리고 망원까지 다양한 구도로 찍을 수 있고요. 단 OIS 기능은 망원과 광각 렌즈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광각 모드에서 뛰면서 찍어 봤는데요. 흔들리는 것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OIS가 적용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잡아주고 아이폰 11이 조금 더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슈퍼 스테디 온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누르고 찍으면 흔들림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잡아주는 기능이죠. 이 기능 역시 초광각 모드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줌 또한 광학 줌만 되고 전자식 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밝은 것을 찍거나 네온 사인 같은 것을 찍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고스트 현상은 두 모델 모두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폰 11이 정말 희미하게 위쪽 방향으로 나타났고요. 노트 10 플러스는 빛 번짐이 심했습니다. 그 외에도 두 모델 모두 다양한 모드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1에 없는 기능이 노트 10 플러스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 모드, 프로, 라이브 포커스 동영상, 슈퍼 슬로우 모션이 있는데요. 슈퍼 슬로우 모션은 화질 자체가 720p HD 화질이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후면과 비슷한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두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고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풍경 사진이나 음식 사진 같은 것이 색감이 뛰어났고요. 반면 아이폰 11은 인물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소프트웨어로 커버를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요.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따라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것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이 있었고요. 카메라를 직관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그렇고 야간 모드 적용을 사진 모드에서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사진을 표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입도 자연스럽게 잘 나타냅니다. 아무튼 조작성은 아이폰 11이 더 좋았습니다. 노트 10 플러스는 기능은 많은데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 아이폰 11은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아이폰 11의 카메라를 자세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